예, 반갑습니다. 명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길 회원 여러분, 불교계의 이슈와 현안을 찾아 브리핑해주는 불교 뉴스 브리핑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운판의 김경호 대표님과 진우 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항상 잘 삽니다. 저희가 주간 뉴스 브리핑을 목표로 하지만은 주간 좀 힘들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꼭 불교계 현안을 잘 이제 정리해서 좀 설명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 김 대표님이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9월 12일 날 임시중앙종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중앙종회가 조계종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물론 10일 날 하루만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요한 인사, 그동안에 새로 뽑아야 될 호계위원이라든가 이런 분 인선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날에는 전국 비구니회 회장에 단독 출마했던 광영수님이 선출 확정이 됐고요. 예. 이번 종회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중앙종회위원회 겸직 금지 해제가 역시 또 논의가 되다가 치열하게 그 갈등을 일으키다가 다음 회기로 2월이 됐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 그 총무원의 보직 중에서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실장, 그다음에 국장급들에 대해서 중앙조정위원들이 겸직하는 걸 갖다가 열자. 그게 종단의 인재를 갖다 인재 풀을 넓히는 방안이다라는 그 해제 주장과 94년 종단 개혁 때 겸직 금지를 갖다가 종법에 못 박아놓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개혁 정신을 갖다가 지금 퇴보시키자는 거냐라는 것이 쟁점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2월이 됐는데요. 예. 저는 94년 종단 개혁 때 개혁회의 홍보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논의 과정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이전까지 서희연 총무원장 시절까지는 중앙종회위원이 교구본사 주지도 겸직하고 총무원의 부국장도 겸직을 하고 한마디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해버린 겁니다. 선수가 심판 역할을. 예.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아무나 호루라기 삑삑 불어대니까 이게 뭐 종단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겸직 금지를 해가지고 중요한 자리는 갖다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걸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중앙종회에서 대한불교진흥원 특위를 또 구성을 했어요. 대한불교진흥원. 예. 이게 이제 이따가 그 얘기를 할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불교방송 사장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이 대한불교진흥원에 있는데, 진흥원에서 보내온 사장 후보 2명에 대해서 그 종단의 스님들이 맞닥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다음날 그 예정된 그 이사회를 갖다가 기조를 갖다가 이미 여기서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흥원 관련 특위가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예. 2008년도 11월 11일 날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 찾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예. 그리고 2015년에는 제자리 찾기라고 하는 게 좀 너무 이상하니까 진흥원 특별위원회로 진흥원과 관계 개선을 하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2021년에는 대한불교진흥원 관계 개선 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이름을 자꾸 바꿔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 2023년도에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뭔데 근데 이러면 꼭 뭔가 대한불교진흥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조계종은. 그래야지 조계종이 거기에서 이 개입할 뭔가가 있다.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처럼 벌써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다룰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게 9월 14일 날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에서 총무원 사회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안을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옛날부터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지금 조계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림이 3억 5천만 평이라는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임야 자산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관리할 인력도 재원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관심도 없었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여가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찰림의 가치, 그다음에 또 탄소 중립 문제에 있어서 이 사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도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이걸 갖다 선제적으로 조계종단이 먼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너무 많이 늦었죠. 예. 나라 같은 경우도 자산관리공사가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게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앞에 건 전부 조계종 얘기만 했으니까 한국 불교에는 조계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한국 불교 태고종의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14일 날 대구 경북 종무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이 각 사찰의 대정부 예산을 취합해 신청하겠다. 템플스테이 아니면 뭐 전통사찰 개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태고종은 영산제를 비롯해서 여러 유무형 문화재를 갖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옆에 조계종은 연간 1,000억여 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갖다 받아가지고 아주 짬지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민원사항을 대정부 민원사항을 총문으로 집합을 해서 대정부 로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재밌게 본 게 발언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총무원이 수수료를 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비슷한 거 하는 데가 조계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수료를 떼나 보죠. 부작용을 겪고 있는 종단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수수료를 떼려는 건 아니다. 참 의미심장하네요.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수수료를 떼고 있는 종단이 있다. 그렇죠. 라는 거를 태고종 쪽에서는 우리는 저쪽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태고종은 나는 걔랑 달라. 태고종은 이제 총무원에 대한 중앙 행정 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죠. 총무원장 내용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원에서 뭘 하겠다 싶으면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거 뭔가 속으로 뭔가 땅 군기가 있을 거야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여기는 뭘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정리한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앞에 단신은 이 정도로 이제 단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단신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이번에 비구니회 회장 스님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셨잖아요. 단독 후보로. 비구니회 회장 스님들이 매번 나오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구니회의 권익을 이제 증장하고 권한을 늘려나가겠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80명 중에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이제 비구니회 종회의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도 없는 비구니회 본사에 대한 문제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거는 본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이제 예민한 문제니까 그렇지만 비구니회 종회의원에 대한 문제는 저는 반드시 증원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부대중을 이렇게 승가의 일원으로서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나 기독교와 달리 굉장히 양성평등에 대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상황인데 1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비구니 회장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한참이 되도록 일부 진전이 없어서 이번에는 좀 이루시는데 일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좀. 이건 종회의원의 숫자 이전에 조계종 선거법, 종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나 이제 산정총회법 보면은 비구 총수의 5분의 1까지만 비구니의 선거권을 허용을 해요. 그럼 지금 비구니 스님하고 전체 비구 스님하고 숫자를 따지면 어느 정도 1대1 됩니까? 입니다. 1대1인데 권한은 5대1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뽑을 수 있는 그거는 5대1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권한은 그 제가 보기엔 10대1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비구니 회장 스님이라면 그냥 4년 조용히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항상 그 출마 선언을 하실 때 하셨던 부분들을 4년 뒤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것에 얼마나 열심히 셨는가를 보면 비구니 스님들의 본인들의 권위 향상을 위해서 비구니 회장 스님이 얼마나 일했는지에 대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비구니의 선거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약사항에 들어갔는데도 뭐 아직까지도 꿈쩍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비구니의 회장 스님들의 역할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다. 근데 이 비구니의 선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처럼 간선으로 합니까? 비구니 회장 선거는 우리 종단의 모범입니다. 직선제를 해요. 비구니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도 별일 없이 다 그리고 돈 뿌리는 거 없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이렇게 뭐 뭔가 좀 축제처럼 정책에 대해서도 또 토론하고 뭐 이런 장으로 좀 열리는 그런 게 좀 있겠네요. 그나마 보기 좋게 지금 큰 무리 없이 해내 오신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진짜 존경스러운 일인데 결과물이 그 파장들이 좀 더 그 선한 영향력들이 조계종 내에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애달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광용 스님 4년 임기 동안에 우리 진우 스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이제 개혁과 변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국 비구니회 열심히 좀 저희도 보도하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준비하신 그 메인 이슈 뉴스가 대표님 뭔가요 이번에? 불교 언론의 위기라고 저는 잡았습니다. 불교 언론의 위기. 불교 언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언로고 말 소통의 도구인데 뭐 지금에 와서야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위기는 누적되어 온 거죠. 불교 포커스가 폐간하고 불교닷컴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언론 탄압을 받아왔고 지금 뭐 이제 그 1차적으로 관계는 풀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그때의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에서. 그럼 불교 언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은 신문이나 방송. 최근에 이제 그런 기존의 언론 틀에서 벗어나는 또 다양한 뭐 이렇게 형태들이 나오지만은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불교계 내에도 신문사와 방송국이 있는 그렇죠. 거죠. 방송국도 라디오 방송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 방송국이 있죠. BTN. 이번에 그 불교 방송 사장님을 뽑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불교 방송 이사회가 있었는데 대체 왜 뽑질 않고 넘어갔죠? 원래 이사회라면 그 이사회 안건 자체가 먼저 공지가 되고 그 안건을 다루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불교방송 사장을 선출하겠다라는 안건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날 뽑지 않고 유예를 한 거죠? 최근에 유예인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이 절차를 밟는 건가요? 그 불교 방송 이사회에서 진흥원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선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6월 5일 날에 이제 불교방송 사장 공모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8월 18일 날 진흥원에서 그 후보 2명을 갖다가 추천을 해가지고 불교방송 이사회에다가 이제 넘깁니다. 2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그 9월 13일 날 그 임시중앙종회 다음 날인
9월 13일 날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아까 좀 전에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다 공지가 되고 이 정보가 인사 정보들이 같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건에 대해서 그 종단에서 후보로 추천된 두 사람이 다 맞듣지 않다. 뭐 그 언론에 보도된 바를 따르면은 12일 날 중앙종회에서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특위 구성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그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불교진흥원은 출범 당시부터 조계종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협조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종단과 소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진흥원이 사장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사장 후보로 비불자를 추천하는 등 비상식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두 사람이 비불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장 지원을 할 때는 종교방송의 사장 자리를 지원할 때는 자기 집안, 자기 어머니 뭐 이런 불교와의 깊은 인연을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또 하는 겁니다. 저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여기 지원 안 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비불자, 반불교적인 그 언어와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모욕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불교 방송에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은 불교 방송 이사회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사장을 선임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복수로 이제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 대한불교진흥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70년대에 대원 장경호 거사가 70년대 예, 동국제강 창건주 사주거든요. 창건주인 때 이 동국제강의 자기 재산, 주식하고 재산을 갖다가 불교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헌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만든 게 대한불교진흥원이고요. 아, 그때 만든 게 예, 예. 그 뭐 조계종에 준 건 아니에요. 불교 그러네요. 발전을 위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뭐 각종 장학 사업이라든가 군법당 건립이라든가 그 재력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런 쪽의 작업을 갖다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불교 방송도 만든 겁니까? 불교 방송은 여기저기 출연을 했죠. 예, 주요 사찰들 아니면 개인들의 보시헌도 있었고 그러니까 타종단들도 좀 투자를 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불교 방송이 지금 임대를 살고 있는 그 다보빌딩이 마포에 있는 그 소유주가 대한불교진흥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일종의 불교 방송만 놓고 보면은 대한불교진흥원이 뭐랄까 최대 주주? 가장 지분이 많은? 그렇게 보는 게 불교 방송을 만들 때 어쨌든 진흥원에서 그 자금을 이제 출연을 했을 것이고 물론 그 이외에 조계종을 비롯한 다른 종단이나 또 다른 어떤 뭐 뜻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출연을 했겠지만 현재로서는 진흥원이 최대 주주로서 불교 방송 이사회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법적으로는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그 사장 후보를 추천을 하면 불교방송 이사회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받아들면 그 문제를 그 객관식 그 답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킬러 문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 낸 사람들이 이 문제 낸 사람들은 이 비교육적이야. 난 이 문제를 안 풀겠어라고 지금 학생들이 그거를 지금 시험을 거부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이제까지는 불교 방송 그 사장을 이렇게 복수로 진흥원에서 추천을 하면은 이사회에서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임을 하고 임명을 하는 이런 이제 절차로 계속 진행되어 왔나 보네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를 더 하자면 이거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건 거예요. 이 지금 두 개 있는 문항 중에 마음에 드는 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계속 안 풀고 있겠어. 내가 원하는 답을 다시 문제를 만들어서 그 답을 가지고 와.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불교 방송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불교 방송을 처음 만들 때 출연하신 각, 예. 각 종단에서 예. 사람을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계종 여기는- 스님도 있고 예. 태고종도 있고 그리고 진각종, 진각종 예. 정사님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여기 이사회에는 조계종의 영향이나 이런 게 조계종 총무원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가요? 예, 이사는 많이 작용하죠. 작용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추천된 사장님 예. 중에 사장 후보 중에 한 분이 예. 오병상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논설 위원이신가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앙종회에서 예.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얘기하는 비불교적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아마 작년 2022년 1월 20일 날 있었던 승려대회를 비판하는 약간 비판조의 논조의 칼럼을 이 오병상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적이 당시 그 있어요. 중앙일보 예, 예. 논설위원으로서 예. 그거를 아마 비불교적이라고 마음에 안 얘기를 든다. 하는 거죠. 예. 굳이 얘기하자면 그 승려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상월결사에 대한 약간적인 비판적인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복수로 추천됐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진우 스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 추천이 됐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추천이 된 겁니까? 또 한 분은 이제 그 문광부 종무실장 출신인데요. 예, 이우성 씨라고 예.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장 이우성. 출신이고 예. 거기 퇴직하신 다음에는 이제 충청도의 부지사를 갖다가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경영 능력이 확인된 바 없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내놓고 한 사람은 비불교적이다. 한 사람은 경영 능력이 없다. 내놓고 찍어서 이 사람들 안 된다라고 그냥 반대를 하는 셈이네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사실 근데 문제는 반대할 권한이 있느냐. 없잖아요. 예.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이건 진흥원 이사회에 대한 그 아주 모욕이죠. 그렇죠. 진흥원에서 그 택도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보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진행된,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최대 주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흥원에서 복수로 불교방송 사장을 추천을 했는데 불교방송 이사회 조계종 총무원의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는 이 불교방송 이사회에서는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뽑는 것을 보류하고 유예를 시켰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유예시킨 배경, 아까 전에 진우 스님은 두 개의 보기가 있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제3의 보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렇게 보입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해석의 얘기를 저는 이제 하죠. 그래 보이는 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종단 근처에서 예. 계속 나왔던 얘기가 법보신문의 김영규 법보신문. 대표였었죠. 예. 대표였었는데 예. 대표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임 대표를 뽑고 예.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 주위에 얘기를 했던 게 불교방송 사장으로 본인이 상월결사 자승에게 낙점을 받았다. 본인이 자가 발전한 예. 거네요. 예. 자가 발전했는지 진짜 낙점을 낙점을 받았는지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법보 신문에서 상월결사 그리고 자승의 일이라면 엄청나게 찬탄 기사를 쏟아내줬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서의원 전 총무원장이 방장될 때도 그렇게 찬탄의 기사를 서의원 전 총무원장에 대해서 찬탄 기사를 많이 써줬고 그리고 대표 자체가 40여 일에 인도 순례도 같이 갔다 왔고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인가요? 선서화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 자승 스님의 선서화전 실무도 법보신문 기자들이 가서 해줬어요. 실무진들이. 그리고 거기서 지원금도 받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진짜 그 말처럼 낙점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행태로 봐서는 덕문 스님이나 주경 스님이나 성행 스님이 자승하고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 그러면 진짜 자승의 얘기를 듣고 김영규 대표를 사장을 시키고 싶어서 지금 이번에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지 않고 위회를 시킨 건 아닌가라는
라는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합리적 의심이 예, 예. 있군요. 우선 오병상 기자의 그 칼럼을 갖다가 이슈화 시킨 거는 그 법보 측입니다. 법보 예, 법보 측에서 예. 그걸 갖다 처음에 이제 이슈화 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반불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이슈화 시킨 거는 이 불교 방송 사장 선임 문제가 또 후보로 추천된 이후에 추천된 다음에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법보가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최근에 과거의 칼럼까지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본인이 그 불교방송의 사장에 대해서 의지가 강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본인이 내락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김영규 대표인 거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진흥원에서 그 지원은 했는데 예선 탈락을 해버린 거죠. 지원했는데 네, 후보인에도 들지 못한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막판 뒤집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절차상 진흥원은 자기 절차상으로 복수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자기 걸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합법적인 거네요. 예. 완벽하게.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프로세스가 무효가 되려면은 후보 둘 다 동반 사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보가 없어져야지 다시 재공모 절차를 밟을 테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불교방송 이사회에서도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확실하게 제적 부정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만은 그분들한테는 사실 상당히 모욕적인 거죠. 그렇네요. 13일날 이사회에 이분들 두 분 다 와 있었다. 이사회 자리에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 선정되면 들어가서 인사하려고. 근데 그분들 와서 앉아 있는데 안건 자체를 갖다가 다루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그 뒷소리만 해버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전례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그 배경,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불교 방송이 불교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 방송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자승의 상월결사 쪽에서 우리 사람을 밀어 넣어서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배경에 깔려서 일단 두 사람의 추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류 유예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사퇴를 한다라면 제3의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해서 재공고가 돼서 추천됐는데 그 과정에 법보신문의 김영규 대표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든 하여간 상월결사 입맛에 맞는 사람이 불교방송 사장이 되도록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이게 지금 배경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과연 불교진흥원에서 받을까 싶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문재 스님 세 분이 나와서 토론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명훈TV 허정 스님, 도정 스님, 진우 스님 나와서. 그리고 제가 그때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기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그리고 불교방송, 그리고 BTN까지를 통합을 해서 종편을 하려고 하는 거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정점의 자리에 박기련이 가려고 한다. 라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허정 스님께서도 그 얘기가 맞는다 그러면 스님이 먼저 고춧가루를 뿌려서 박기련이가 못 갈 것 같네 이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그 시나리오를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했던 사람은 박기련인 것 같고 그 박기련이 지금 불교계 언론을 지금 상월결사의 찬탄 기사와 찬탄 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불교 방송뿐만이 아니고 불교 신문도 이번에 굉장히 좀 그 이상한 해괴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불교 신문에서 불교 신문 기자들한테 7월 달에 월급을 갑자기 안 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불교 신문이 돈이 없어서 월급을 안 줬을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전원에 의하면 왜 안 줍니까? 라고
사장님한테 백담사 주지인 예. 삼조 스님이 사장님인데 예. 사장님한테 왜 월급을 안 줍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기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으면 월급을 안 줘도 되는가?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지금 불교 신문 내에서도 지금 주간이 예. 주간이죠? 주필인가요? 주필입니다. 예. 주필이 박기련 씨로 돼 있어요. 아, 박기련 씨가 불교신문에 현재 주필을 맡고 있습니까? 예, 예. 이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굉장히 직책이 많던데요. 엄청나게 많죠. 불교 저도 신문- 다 못 내고 있습니다. 불교신문 주필이면은 주필 정도 되면 여기에 거의 반상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게 돼 있는데 예. 그보단 좀 더 자주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 동대 권학위원회 그렇죠. 이게 무슨 사무처장인가? 사무처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에 자회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수익 사업을 수익 사업 총괄하고 있는 예. 정진 코퍼레이션 예, 예. 네,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이기도 해요. 이 양반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을 했지 했더니 그 동국대 교수로 있는 송일호 교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쓴 논문이 한 편 있기는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쓴 내가 볼 때는 거의 송일호 교수가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단독 저자도 예. 아니고 공저로. 예. 뭐 그 불교 리더스 포럼의 그 4기까지 사무총장을 했고 5기는 대표가 지금 이기영 대한체육회 회장인데 거기 간사장으로 또 있고 예. 뭐 직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거제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거제도 무슨 협동조합 있죠? 예, 거기도 예, 하고 뭐 그렇게 있고 들었습니다. 예. 뭐 NGO 단체에도 지금 이름을 걸치고 있고. 근데 이 불교신문은 사실상 이미 뭐 언제부터라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법보신문만큼이나 이 불교신문도 자승의 상월결사를 찬탄해오고 이랬던 언론사 아닙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불교 신문은 종단 기관지이기 때문에 총무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비판의 소리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기는 좀 많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을 2번 한 자승 그리고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친자승적인 언론사로 이렇게 계속 그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선을 넘지 않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심이고 그래도 이 안에 기자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예. 정론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람들도 아니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찬탄해도 어느 정도지 예. 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들은 바로는 불거진 게 법보나 현대불교 그다음에 뭐 BTN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번에 인도 2월 3월 달 갔다 오면 하루에 한 4개 5개도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왜 안 내냐? 왜 하루에 하나 정도밖에 안 올라오거나 2개 정도밖에 안 올라오냐? 명색이 종단의 기관지고 대표적인 불교 언론인데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채통조차 못 지키게 하고 노골적으로 찬탄하라. 거기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되는 것들을 어쨌든 이 박기련 씨가 주필로 들어오면서 좀 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전부터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임 기자, 불교신문 기자, 인턴도 떼지 않은 인턴 기자한테 박기련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명을 안 밝히겠지만 소송이 들어오면 제가 밝히겠습니다. 너 내 밑으로 줄 서라 라고 한 달 갓 지난 인턴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이 특정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 못 하겠는데, 그 전부터도 그렇게 자기 밑으로 불교신문의 기자들을 줄을 세웠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계 언론을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고 비판을 하던 불교계 언론을 고사시키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불교계 언론을 자승과 상월결사에 대한 찬탄 기사만 쏟아내게 만들게 하는 그 중심에
윤석열의 이동관이처럼 자승에겐 박기련이 있다. 야, 그렇게 비유하니까 딱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 방송 사장 문제에도 이런 거대한 어떤 플랜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스님의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의미로의 중구 삭금도 있고 나쁜 의미로의 중구 삭금도 있는데 나쁜 의미로의 중구 삭금을 얘기를 하자면 왕이 있거나 그리고 그 소식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같은 취지 얘기를 계속하면 3일 호성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가 없더라도 세 사람만 계속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사람 죽인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처럼 불교계 언론 자체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을 보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게 진실이 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번에 상월결사가 얼마나 찬탄 기사를 보고 그렇죠. 거기에 갔던 우리 신도님들 보살님들 중에 몇 분은 이렇게 그 나온 걸 보면 아이고 우리의 짐들을 다 들고 가시네 하면서 펑펑 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대중들을 그리고 불자들을 우매하게 만드는데 불교계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지금 찬탄 기사를 쏟아내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주필은 그 신문의 논조 기사의 방향에 대한 것들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건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주필로 간 작년 연말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놓고는 업무국장한테 업무 보고 운영에 대한 걸 갖다가 보고해라. 아, 주필이요? 그리고 나를 결제 라인에 넣어라. 주필이 뭔 결제 라인에 도장을 찍습니까? 그래가지고 언론사에서 그런 거를 하면서 안에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편가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그 업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까지 지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불교 신문도 신문 노조가 있지 않나요? 그 총무원에도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노사 협약에 의해 가지고 노조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 친박입니다. 친박기련. 예. 그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을 아마 기자들이 바꾸고 했었던 모양인데 선거 날에 박을 갖다가 반대하는 기자 둘을 갖다가 지방 출장 멀리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 무산시켰다는 그런 얘기. 선거 조작 아닙니까 그거? 뭐 그냥 업무 출장을 갖다 보냈으니까. 주필이 업무 출장 보내는 것도 상당히 코미디긴 한데. 주필이 사실상 편집국장 겸 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삼도 스님이 들으면 기분 많이 나쁘겠네요.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내 말을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라는 식의 아주 유치한 걸로.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기자들이나 직원들한테 7월 달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안 준 게 그 기자들한테만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안 준 거예요? 전체 월급을 연체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연체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욕먹는 거죠, 또. 그렇지. 이거 교묘한데, 이거. 내부를 이런 식으로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MBC하고 KBS, YTN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그렇게 많죠. 정말 윤석열의 이동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박모 이 주필이 하고 있다는 게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의 롤모델은 누구다? 자승이다. 자승이다. 일단 언론을 이렇게 다 장악을 해 들어가고 있다. 진작부터 했는데 너희들 왜 다른 신문은 5개 기사를 쓰는데 니들은 2개밖에 안 써가지고 지금 월급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불교계 언론이 불교 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BTN은 케이블 TV인 거고 그 다음에 신문이 이게 뭐 주간이든 일간이든 이렇게 신문으로 나오는 일간은 안 계시고 일간 안 계시고 주간만 주간이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뭐 그렇게만 지금 살아남아 있죠. 주간불교, 주간불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론사 중에 하나가 운판.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불교계 운판이 아, 그런 것도 불교계 있나요? 운판, 예. 운판이 지금 홀로 홀로 비판적인 일당백의 정신으로. 예. 저 자승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예, 오늘 우리 아까 또 빼먹은 게 있어요. 예. 불교방송 사장 관련된 문제인데 조계종이 묘하게 자꾸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바운다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떤 신도 단체들도 전부 조계종 산하 단체화 시키고 예컨대 대불련이 있는데 대학생 전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상월결사 밑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조계종 중심의 언론 생태계, 조계종의 말을 잘 듣는, 이건 다시 말하면 자승 말을 잘 듣는 이 언론을 갖다 필요로 하는 거고, 법보에서 불교방 사장 지원했던 사람이 그 주장하는 바가 이겁니다. 나는 종단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종단이 아니고 상월결사죠. 그렇죠. 그쪽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되는 내가 거고. 불교방송 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김영규 대표가 예.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하물며 했거든요. 오병상이는 우리한테 욕했어. 네. 이렇게. 그다음에 불교방송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올해 초에 불교방송에서 이 취업 규칙을 개정을 했다 그래요. 예. 취업 규칙을 개정을 해서 뭐냐면은 사장에 지원하려면은 사표를 써야 된다. 내부 구성원들의 승진으로 사장이 되는 길을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내부에서 내부 사장, 발탁이 안 되게 돼, 내부 아예 발탁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조금 이렇게 편한 표현으로 쓰자면 나는 계속 불교방송 사장은 낙하산으로 보낼 거야. 그렇죠. 라는 예. 얘기죠. 그런 셈이죠. 예. 그 내부에서 어떤 그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사장이 될 기회는 봉쇄해 버리면서 그러면 밖에 있는 누군가의 실세한테 충성을 맹세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보내는 시스템을 갖다가 아예 만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불교 뉴스 브리핑 시간에서는 주되게 이제 불교방송 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어쨌든 향후에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복수 추천을 했는데 지금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선임을 유예한 상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대한불교진흥원에서 그 다음 행보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제 두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자승에 의한 불교 언론 장악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긴 이야기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불교 뉴스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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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때 박기련이 얘기 안 했으면 박기련이가 사장 후보로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초친 게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다니까. 명진 TV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